초등임용 재수 삼수 Q&A. 안녕하세요, 햄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올렸던 초등임용 꿀팁 영상이 조회수 1000회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수, 삼수 등 N수를 하는 임용 수험생들이 저에게 질문해주신 내용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질문입니다. 시작해볼게요. 공부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해도 될까요? 초임공 카페 등 여러 곳에서 재수생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돈도 필요하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1년 내내 불탈 수는 없잖아요. 기분 전환 그리고 의욕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학기에는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또한 하루, 일주일, 한 달 등 짧은 시간 강사를 통해서도 의욕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은 스트레스 경감에 큰 힘이 됩니다. 하하. 하지만 공부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인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또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께서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퇴근하면 엄청 몸이 무겁고 졸려요. 자신의 특성 및 기간제 자리, 조건을 잘 따져가며 선택해보세요. 너무 고민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인강 꼭 들어야 할까요? 인강은 선택입니다. 강사가 여러분을 합격시켜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거든요. 다만 1년간 조금이나마 의존할 누군가 또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예를 들어 저는 쿠키넷을 수강하면서 후반에 질문 서비스를 몇 번 이용했습니다. 이런 접근성 측면에서 추천합니다. 하지만 N수생 여러분들 중 자기주도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터디 해야 할까요? 네, 스터디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초수 때는 1차 스터디를 했어요. 매주 친구들이랑 인강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퀴즈 만들기 하고 함께 공부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번에 얘기했던 뽀짝쌤들이거든요. 이런 공부 과정에서 저는 임용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말하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 스터디 등을 활용한 1차 스터디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사실은 공부할 때 혼자서 독서실에서 박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수, 삼수할 때에는 논술만 스터디 했어요. 논술은 왜 스터디를 했냐면 제가 살짝 게으르고 약간 의지가 필요한 편이라 논술을 쓰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대면 논술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 측정하며 함께 논술 쓰고 피드백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논술에 대한 질문은 뒤에도 있으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말터디 좋아하고 장의존적인 스타일은 추천, 함께 해야 의지가 생기는 사람은 추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포인트 공유 스터디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초수로 쳤던 1호 학번의 19 임용에서 수강생 인원들 중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던 모 인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시험은 이 강의의 내용을 전부 비껴가는 방향으로 시험이 출제되어서요. 오히려 다른 강사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면서
환불해달라, 뭐 이런 책임져달라 이런 글들도 많고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후 2016에서는 다양한 강사들의 자료를 다 보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고 2116에서도 그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 공유 스터디는 초임공에서 또는 친구들이랑 강사별로 스터디를 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3-4종류 강의를 듣는 각 한 명씩 소수로 구성해요. 단톡을 파고 강사의 자료, 자신의 필기,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보 공유 스터디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취할 것만 취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간단한 서브 스터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이 약한데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1학년도 임용에서 과학, 특히 지구과학은 그야말로 킬링 문제였습니다. 총 3번 임용 치면서 여러 과학적 개념을 대놓고 묻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임용을 준비할 때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 이름 자체도 중요하고 그 개념을 보고 내가 줄글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 이론과 강론을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는 개념은 반드시 검색하셔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과학은 확실히 고등학교 이과생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과 친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함께 상부상조 해보세요. 제가 초수 때 들었던 인강에서 어떤 과학 개념이 조금 어려웠는지 강사님께서 그 과학 개념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잘 모르시는지 좀 틀리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과생이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해주세요. 외워서 칠 수 있는 시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함께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교사의 발문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을 연습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임용고시는 서술형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포함해서 말, 글로 표현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터디가 있으신 분들은 말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장독립적인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소개했던 노트 앱을 통한 단권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걸 저는 단어 단권화라고 여기 화면에 적어두었어요. 서술형인 만큼 서술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도록 함께 준비해봅시다.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필요할까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장단점을 3가지씩 꼽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PDF 파일을 공유하고 또 뷰어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DF 파일 한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글 파일은 조금 돈과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필기 등 개인화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더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펜으로 메모하는 등 구조화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직에 나가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러스트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첫째, 노트북을 잘 활용했다면 필수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터치가 되고 좀 더 작고 이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둘째, 종이 수기 필기를 선호한다면 쓰임새는 더 적어집니다. 종이에 손으로 적는 것을 선호하는 저 같은 스타일에게는 뷰어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어차피 시험장엔 종이밖에 들고 가지 못합니다. 어시종, 시험장에는 종이로 된 자료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이나 여러 전자기기들 제출하는데 아이패드 막 내고 하다 보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시험날 아침에는 변수 같은 것을 줄이는 것이 좋으니까요. 없지 않은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본체뿐만 아니라 키보드, 펜슬, 파우치 등등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 그리기, 영상 시청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나 자신의 스타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이 다 패드 사용한다면 그땐 추천합니다. 자료 공유하기 좋거든요. 논술 만점의 비결이 뭔가요? 14학번이 쳤던 18 임용에 영교육과정이 1점 다반으로 출제된 이후 15학번은 일부 임용 준비할 때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19, 20, 그리고 이번 21 임용에서도 교육학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전 참고로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교육학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요. 비효율적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안 봤어요. 교육과정 총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적을 수 있는 것들로 3년 나왔잖아요. 이것보다 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쵸? 교육과정 총론 아웃풋. 저는 임용 2주 전부터 말터디로 교육과정 총론을 공부하였습니다. 동네에 삼수하는 친구가 있어서 중간 놀이터에서 만나서 30분씩 말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어요. 이런 아웃풋으로 3년 시험 치면서 처음으로 교육과정 총론 2점을 다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새롭게 연애해도 되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행복하려고 존재합니다. 시험이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나, 그것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애를 해도 괜찮긴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 연애를 해도 되는 가산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상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도서관, 독서실도 가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하루에 몇 시간 가신다면 정말 좋겠죠. 둘째, 나의 1순위가 나다. 자기관리 능력, 그러니까 특히 감정적으로 자기관리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어떤 상황이어도 공부하는데 방해받을 가능성이 적겠죠. 좋은 상대는 항상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임용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멋진 1년 만들어 보세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일도 분명히 가능하니까요. 아시겠나요? 후회할 것 같으면 고고. 이 말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 대구 경기 응시하셨는데 마지막은 경기로 응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번 대구를 쳤다가 떨어지고 마지막 경기로 응시해서 합격하였는데 이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번 떨어져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같은데 2번이나 차였어요. 2번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이게 얼마나 마상인데요. 아,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누가 나 싫어해서 뽑지 말라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째, 독립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3번 시험을 치면서 나이도 좀 먹다 보니 얼른 독립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이 원래 대구여서 다른 지역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학창시절을 다 같은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수도권에서 대학생활 하는 게 꿈이었는데 당시에 부모님께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교대 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저한테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세상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쳤습니다. 덧붙여서 선배들이 그러는데 대구에는 좋은 신랑감이 없대요.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실린 내용 말고 다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뭔가 길게 하실 말씀이나 뭐 제안사항, 문의 등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로 메일 한 통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